1978년도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따라서 살인적인 저수가로부터 출발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오늘의 이 사태는 이미 예견됐었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우리 의사들의 이런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고집을 꺾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짜뉴스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서 할까요? 숨 좀 돌리고. 네, 잠깐 올라와 주세요. 많이들 나오셨네요. 따로 준비한 건 없는데 오셨으니까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1978년도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따라서 살인적인 저수가로부터 출발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오늘의 이 사태는 이미 예견됐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지난 수십 년간 현재의 잘못된 의료를 방치하면은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의료가 순식간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호소도 하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들의 노력으로 전 세계 최고의 의료 접근성과 전 세계 최고의 건강성을 유지했던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오늘 이 순간 몰락하는 과정에서 언제부터인지 사이비 관변학자들의 노란하는 보건복지부 고위관리들이 현 사태는 마치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해서 비롯된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의대정원 증원만이 이 모든 사태의 해결책인 것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해 갔습니다. 이러한 여론에 맞서서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주장에 맞서 싸우는 우리 의사들은 집단 이기주의고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그러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 의사들은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국빈 방문에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했었던 연설을 기억합니다. 당시 연설의 요지가 자유로의 새로운 여정이라는 연설이었고 연설의 내용은 현재 전 세계는 허위선동과 가짜뉴스에 의하여 자유와 민주주의가 훼손당하고 있다. 우리들은 허위선동과 가짜뉴스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오늘날 우리 의사들의 이런 저항이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에 맞서서 싸우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은 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대표들이 전문의가 되기를 포기한 우리 수련이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게 한 것이 저희들이 교사를 한 것이고 그러한 저희의 교사에 의해서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을 떠나게 돼서 대학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 방해죄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 나서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저는 두려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떳떳이 나서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3월 1일 저에게 압수수색영장을 갖고 왔을 때 순순히 제 핸드폰과 비밀번호를 풀어서 내드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강한 압박에 맞서서 의사들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고.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 의사들의 2024년 오늘의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우리 의사들의 이런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고집을 꺾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간단히 받고 들어갈게요. 소환조사인데 신경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편안하게 왔고요. 편안하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말 그대로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왔고 아마도 우리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한 정부 당국과 아마 시민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크게 당할 겁니다. 실제로 나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고 그 방조죄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전공의들이 자발적 포기 상황을 집단 사직이라고 정부는 규정을 하고 그런 집단 사직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알고도 그걸 가만히 뒀다는 건데 현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MZ세대는 현재 우리 세대랑 완전히 새로운 신인류입니다.
선배들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따를 사례들도 아니고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혹시라도 선배들이 잘못 말해서 후배들에게 간섭을 한 것처럼 보일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후배들을 방조하고 교사했다? 전혀 사실의 본질과 다른 얘기입니다. 주위원장의 시작으로 이제 인업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조사가 좀 시작되는데 네.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뭐 특별히 이렇다 할 변화 사항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간부들 출석 일정 들으신 게 있을까요? 9일날 아마 노한규 전 회장이 출석한다고 그랬고요. 뭐 한마디 더 드리면은 노한규 전 회장은 이미 회장한 지가 10년이 된 사람인데 노한규 회장이 페이스북에 후배들을 격려하는 글을 썼다고 그게 마치 그 교사 뭐 선동 이런 거로 죄목을 달았나 본데 참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가 참 안타깝고요. 그다음 현 그 김태구 비대위원장이랑 그다음에 우리 그 비대위 조직위원장인 박명할 서울시회장은 12일 10시에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고 소아청소년과 임현특 회장은 제가 알기로는 그 변호인단이 도대체 이 체포영장이 떨어진 이유를 모르겠으니 고발장을 좀 보자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장을 보고 난 이후에 출석 일정을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임현택 소청과 회장은 현재 출석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